다리를 저시고 힘드셨는데 하시고 나서 물론 다 그런 결과를 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허리가 펴졌다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요. 할아버님인데 그때가 제일 이제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신경외과고 그다음에 저는 원래 머리 쪽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전문화돼서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척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질환 자체가 금방 많이 좋아지고 만족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척추 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에서 척추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척추 내시경은 위의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처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척추에 삽입해서 척추에서 발생하는 병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중에 양방향 내시경은 기존에는 하나의 공간을 통해서 이용했는데 한쪽은 4에서 5mm 정도 되는 작은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내시경을 넣고 한쪽은 2에서 3mm 정도 되는 작은 수술 기구를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은 전신 마취를 시행한 다음에 이제 절개를 해서 병의 특정한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시술은 그런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마취한 다음에 통증을 없는 상태에서 절개를 거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최소화한 다음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제 양방향 내시경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마취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내시경이 넣어야 되는 내시경 자체가 보통 한 4에서 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한 다음에 병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방법은 거의 시술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병을 제거하고 치료한다는 의미에서는 수술 쪽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수술법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폐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펌프로 풀어주는 건데, 전신 마취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자가호흡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 등이 올 수 있는 게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일반 절개를 해서 최소 3cm에서 길게는 10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병변 찾아서 없애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고 최소한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합병증 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른 방법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을 보기가 빠르고 치유가 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척추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있는데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그러한 질환에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지만, 척추뼈의 불안정한 척추뼈가 어긋나거나 척추뼈가 심하게 흔들린다는 그런 문제나 척추 기형이 심하게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적응증이 안 되고요. 이제 그러한 경우는 다른 최소 침투적 수술 방법을 이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의사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고 또한 그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똑같은 질병에 대해 치료한다 하더라도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수술이 옳냐 내시경이 옳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어떻게 증상이 아프고 CT나 MRI, 엑스레이 상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 자체의 경험이 어떤지 세 가지를 판단을 해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은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디스크를 하더라도 초기, 중기, 말기 같은 경우에 나눠져 있을 수 있고, 또 20대의 디스크와 80대의 디스크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장년층이 잘 생기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보통은 이미 치료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아니면 이 정도 치료는 더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자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눌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 같은 병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벼운 물리치료나 운동 같은 걸 권해드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병이 있는데 디스크병이 너무 심해서 신경을 마비해서 대변 소변 장애가 온다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원래 중동 쪽에서 생겼고 거의 80년대 초반 때 좀 태동이 되다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시경 초소형 카메라의 기술 발전이 이제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사장됐다가 우리나라에서 부흥시켜서 지금은 뭐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뭐 특히 중국이 굉장히 열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논문이 필요했고 지금 논문 작업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은 우리나라가 제일 선두에 나가 있고 주체적이고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이 거의 선진국화 됐고 그리고 이제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의 집에서 밥을 다 먹다가 요즘에는 거의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식을 하게 되는데요. 과하게 에너지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에너지는 결국 몸에 축적이 돼서 체중이 증가되는 상황이 됐는데 체중 증가가 허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식사 생활 자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봅니다. 이제 뼈 문제, 신경 문제, 근육 인대 문제인데 뼈나 신경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확 나빠져서 우리가 빨리 알게 되는데 근육은 거의 서서히 나빠집니다. 운동,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유산소랑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꼭 하셔서 유지하고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꼭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